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2003년 2월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웨스트 워릭의 한 클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클럽에서는 공연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한창 열기를 더해가던 공연 도중 갑작스레 화재가 발생해 최소 9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생긴 거죠. 화재 당시 클럽에서는 불꽃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헤비메탈 그룹의 무대 효과였는데요. 그 불꽃이 무대 뒤편의 방음벽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던 거죠. 건물 내 불을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장치가 없어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화재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를 덮치며 출구를 찾아 헤맸고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떠밀려 바닥에 넘어져 밟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관객은 화재를 공연 효과로 착각해 대피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클럽 내부는 온통 검은 연기가 자욱해 탈출하는 관객들은 검은 연기를 내뱉으며 기침을 했으며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지는데 채 2분도 걸리지 않아 화재의 심각성을 깨닫고 나서는 탈출이 몹시 어려웠다고 합니다. 생존자들은 사람들이 일시에 몰린 출구는 겹겹이 쌓인 사람들이 서로 밀치는 통에 죽음의 함정으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소방당국은 대부분의 시신들이 정문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당시 화재가 난 클럽에는 4군데 비상구가 있었지만 이를 몰랐던 관객들이 들어왔던 출입구로 몰려 피해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안전장치의 부실과 안전관리의 부재로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상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비상상황별 행동요령에 대해 숙지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모두가 안전하고 신속한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학습 후 어떤 목표를 달성하게 될지 확인해 보세요. 소화기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여 포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 할론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 및 투척용 소화기가 있는데요. 소화기는 화재 종류에 알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각의 유의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포말 소화기를 살펴볼까요? 포말 소화기는 일반 화재나 유류 화재에는 적합하지만 전기 화재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로 분말 소화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소화기로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및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 후 잔여물이 많이 남는 단점으로 인해 전기 전자제품이 밀집된 장소에서는 청정 소화기 사용을 권장합니다. 할론 소화기 역시 일반 화재, 유류 화재 및 전기 화재에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내용물이 가압된 상태로 들어있으므로 49도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면 위험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어떨까요?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일반 화재보다 유류 화재나 전기 화재에 적합합니다. 또한 분출 시 온도가 마이너스 78.5도까지 급격히 낮아지므로 동상을 입지 않도록 항상 손잡이를 잡고 사용해야 하죠. 그리고 밀폐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사용하면 산소 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척용 소화기는 액체 상태의 소화약재가 든 케이스를 불이 난 곳으로 직접 던져 불을 끄는 방식의 소화기로 일반 화재에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소화기구들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표적 소화기구인 소화기, 소화전, 그리고 투척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화기 사용 방법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소화기를 불이 난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핀을 뽑고 바람을 등지고 소화기 호스를 불이 난 곳으로 향하게 잡아주세요. 만약 화재 장소가 실내일 경우에는 탈출을 염두에 두고 출입문을 등지는 방향으로 위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를 꼭 잡고 불을 향해 빗자루로 쓸듯이 소화액을 분사합니다. 소화전은 일반적으로 3인 1조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나 불가피할 경우 2명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소화전 함을 열고 노즐을 잡아 적재된 호스를 함 밖으로 꺼냅니다. 이때 노즐만 잡고 이동하면 자동으로 호스가 풀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소화전 밸브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개방합니다. 세 번째로 노즐을 잡고 화재가 발생한 곳을 향해 방수합니다. 진화가 완료되면 다시 노즐을 잠가줍니다. 마지막으로 투척용 소화기의 사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투척용 소화기는 얇은 투명 아크릴 용기에 소화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튼튼한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죠. 사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케이스 및 커버를 벗긴 후 약재를 꺼내고 불을 향해 던지면 됩니다. 간혹 커버 없이 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치료법입니다.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의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정지 환자를 목격했을 때 올바른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정지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 공공장소 등 장소에 관계없이 발생하므로 공연장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현장 상황이 안전한지를 우선 확인하며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환자의 반응이 없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전화상담원의 지시를 따릅니다. 여기서 잠깐 119 전화 신고 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인은 환자의 호흡 상태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심정지 환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목격자는 즉시 119에 전화 신고를 먼저 한 후에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전화 우선을 권장합니다. 둘째, 119에 신고할 때에는 환자 발생 장소, 발생 상황, 발생한 환자 수와 환자의 상태, 그리고 하고 있던 응급처치에 대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스피커 통화를 시행하여 응급의료상담원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응급의료전화상담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응급상황이 발생한 위치, 응급상황의 내용,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수와 환자의 상태, 환자에게 시행한 응급처치 내용을 전달한 후 다른 질문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심폐소생술 실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환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하고 응급의료전화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호흡의 유무 및 비정상 여부를 판별해야 하며 가슴 압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시작합니다. 현장이 위험하지 않다면 심정지 환자가 발견된 장소에서 가슴 압박이 시작되어야 하며 가슴 압박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바닥이 평평하고 단단한 곳에 등을 대고 눕히거나 환자의 등에 단단한 반을 깔아줍니다. 효과적인 가슴 압박은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류를 전달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가슴을 압박할 때는 가슴 중앙인 가슴뼈의 아래쪽 절반 부위를 강하게 규칙적으로 압박해야 합니다. 성인 심정지의 경우 압박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가슴 압박 30회에 인공호흡 2회를 실시합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가슴 압박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야 하는데
한 명의 구조자가 지속적으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를 요청하여 교대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 제세동기의 사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자동 제세동기의 종류 및 제조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 원칙은 동일합니다. 첫째, 자동 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후에 전원 버튼을 누릅니다. 둘째, 환자의 상의를 벗긴 후에 2개의 패드를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대로 환자의 가슴에 단단히 부착합니다. 이때 패드 부착 부위에 땀이나 기타 이물질이 있으면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자동 제세동기가 심정지 환자의 심전도를 분석하는 동안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환자의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넷째, 심전도 분석이 끝난 후 제세동이 필요합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나오면 안전을 위하여 심정지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에 제세동 버튼을 누릅니다. 다섯째, 제세동을 시행한 뒤에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여섯째,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제세동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하여 시행합니다. 출연자가 공연장이나 공연 현장에 있을 때에는 공연 관계자가 주변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공연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공연 관계자들은 공연장이나 공연 현장의 구조, 위치, 시설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으므로 안내와 지시에 잘 따라야 2차 사고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비상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공연 관계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로 기본적인 초동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인 초동 조치에는 소화기 사용, 비상 상황 전파 및 대피 유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의 행동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요령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 목격자는 큰 소리로 불이하를 외쳐 주변 사람들에게 사고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관계자가 없는 장소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관계자에게 화재 규모 및 화재 발생 장소를 즉시 보고해야 하며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초기 진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큰 소리로 사고 상황을 알리며 화재 현장을 벗어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이때 비상경보 장치가 울리지 않고 있으면 대피 경로에 있는 비상경보 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공연 관계자가 있는 장소에서 화재를 목격했다면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대피하거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여기서 잠깐, 대피 중에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계자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돌발 행동을 하거나 앞사람을 밀고 뛰는 경우가 없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지진이 발생한 경우를 살펴볼까요? 무대 공간 상부에는 수많은 무대 시설들이 매달려 있으며 무대 하부는 승강 장치를 통해 지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무대 내부 시설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안전한 구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한 구역이란 위험 요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대 공간에서는 주 무대를 벗어난 무대벽 측이나 무대를 벗어날 수 있는 출입문 외부를 안전한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공연장이나 공연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계자의 안내를 받아서 안전한 구역이 어디인지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진이 잠시 멈추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머리를 보호한 상태로 자세를 낮춰 공연장 외부로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정전인데요. 야외 공연이나 창문이 없는 실내 공연장에서 정전이 발생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빛이 차단되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가급적 차분히 제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이동하다가는 자칫 물체에 부딪히거나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죠. 공연 중 관객이 들어선 상태에서 자체 시스템 문제로 인해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연이 중단되므로 출연자도 당황할 수 있으며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도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정전은 당장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부 출연자들이 관객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좋은 사례로 남아있는데요. 국내 한 유명 밴드는 자신의 콘서트 중에 정전이 발생했을 때 관객을 안정시키기 위해 육성으로 양해를 구하고 콘서트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밴드 보컬은 관객에게 직접 말을 걸어 재치 있게 대응하였으며 관객들은 이에 응하여 괜찮다는 반응을 보여 순조롭게 공연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출연자가 출연하는 공연을 보기 위한 관객들이 모인 장소에서는 모든 관심과 이목이 출연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비상시 대피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피 중 유의사항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앞사람을 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피 중인 사람들이 넘어지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 대피 중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합니다. 세 번째로 대피 도중 다시 현장으로 들어가는 등의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계자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낮은 자세로 대피하도록 하며 연기나 가스가 육안으로 보인다면 손수건이나 헝겊, 옷깃 등을 이용하여 코와 입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가능하다면 물을 적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럼 대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연장을 빠져나와 지정된 집합 장소에 모인 다음에는 공연 관계자가 인원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환자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즉시 관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소방관이나 안전관리 책임자의 안전 확인과 승인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공연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통해 오늘의 학습 목표를 얼마나 성취했는지 간단한 퀴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모두 3문항이 제시되며 기회는 2번씩 제공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각 학습 목표를 달성했는지 체크해 봅시다.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학습을 마무리하면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화기구 종류 및 사용 방법,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실시 방법, 그리고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를 통해 공연장을 이용하는 출연자들은 비상 상황 시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비상 상황 시 주변에 관계자가 있다면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